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앞에 든 사안은 의류 및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반환받아서 그 운영자금으로 소진한 거죠. 이거는 채무자 소유의 배우자 소유의 집을 담보로 계속 대출을 받아서 5번인가 받습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폐업하는, 어떻게 보면 참 자영업의 현실을 반영을 한 거죠. 끊임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참 창업도 하고 그 운영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죠. 일단 너무 많죠. 경쟁력이 떨어지죠. 경쟁이 너무 심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활임금 이런 것도 이제 단기간에 이제 영향은 미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근본적으로는 경쟁이 심해서 그런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2018년 3월 11일 사건이고요. 폐지 신청, 뭐 불허가 사유가 있나 봅니다. 면책, 재량 면책된 걸 보니까 2005년에서 2014년도엔 중구에 자가에 살았습니다. 부친 명의의 11억짜리 주택에 14년에 18년도에는 남양주시 오나무배 자가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팔아버리고 2018년에서 현재는 은평구에 채무자 명의의 보증금 3,500에 70. 근데 주로 뭐 하셨냐면은 자영업을 했습니다. 남양주에서 이제 뭐 수제버거,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는 또 치킨집, 다시 또 그 옆에서는 또 떡볶이. 근데 결국 이게 지금 가장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업종 중에 하나죠. 치킨, 그 다음에 이제 뭐 햄버거 같은 경우는 또 뭐 유행이, 수제버거 한동안 또 유행했었죠. 뭐 샌드위치도 마찬가지고, 떡볶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원래는 수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수영 강사로, 수영 선수 출신의 수영 강사로 일을 하다가 결혼 후 음식에 관심이 많아 2000년부터 설렁탕 음식점부터 음식을 배우기 시작하여 로바다 약기, 분식점 등에서 일을 하다가 2016년경 개업함. 그러다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 업종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변경하죠. 결국 이제 한계에 이르러서 파산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채무자 본인이 있고요. 배우자가 이제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사실상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고 봐야죠. 그나마 딸 둘이 있고요. 대학교, 중학교. 대학 이제 간호사의 어떤 월급으로 이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은 총 1억이죠. 뭐 거의 다 사업을 하면서 진 빚입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은평구에 있는 보증금 3,500입니다. 이제 집을 매각하고 빚 다 갚고 나머지 3,500. 이분 참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예요. 이거라도 건졌잖아요. 만약에 그냥 그때 집을 방치했으면 경매 들어가고 진짜 땡천 한 푼 못 건지죠. 경매 가면 시세보다 하락하고. 승용차 한 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가는 안 합니다. 모닝 같은 거는. 실제 뭐 말은 500이지만 실제 아마 한 3, 400배도 못 받을 거예요. 팔을 때는. 우리가 살 때는 500인데 팔을 때는 또 그 사람도 남겨야 되니까요. 보험 예약한 거 127만원 있습니다. 그나마 요걸로 이제 요거에다가 빚을 1억을 다 털어버리면 이제 배우자가 간호사로 이제 두 자녀들 이제 좀 한숨이 좀 트이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생활을 하다가 채무자가 이제 뭔가 뭐 근로자가 다시 된다든지 다시 뭐 창업을 한다든지 기회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파산 면책 제도가 아주 훌륭한 제도죠.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빚을 떼이는 그런 아픔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속하게 재기와 갱생을 위해서 빚을 탕감을 하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창업자금 밑바탕이 된 게 충무로에 있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9분의 1을 받았습니다. 11억짜리를 1억 2천을 아주 형제들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채무자는 이제 그걸로 의정부나 남양주 쪽, 서울 북동권 쪽에서 각종 이제 창업을 1년 단위로 반복을 했습니다만 버티질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닝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것도 이제 사실 부인 대상은 맞아요. (2017년 5월 2일) 지인에게 채권 최고액 1,0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 700만원으로 기존에 빌려준 돈에 대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 비본지 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인 대상이죠. 원래는 부인 청구를 통해서 말소해야 되는데 이거 말소하고 매각을 하더라도 과연 모닝 2015년 차량이 중고 차량 가격으로 4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익이 없어서 일단 부인권 행사를 포기하고 재량 면책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요 파산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희망 패키지 교육, 일종의 직업 교육이에요. 학원비,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해 주는데 이제 한식 조리사 관련 자격증을 이제 이분은 아마 이제 계속 음식 쪽에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량 면책 허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종합 의견은 모친, 부친 다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 없고요. 부친 소유 상속재산 처분 내역은 2014년도에 이미 처분했습니다. 형제들과 1억 2천씩 분배받았고요. 배우자 명의로 이제 아파트는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취득가 2억 1천만원. 구입 시 대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속재산 처분 금액과 채무자 부부가 기존에 모아두었던 전세자금 등을 보태어 집을 구입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를 했죠. 배우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사업자금을 계속 융자를 받았어요. 15년도에 남양주시에서 수제 햄버거, 16년 의정부의 치킨, 2017년에 떡볶이. 배우자 소유 등기부등본 유심히 보면 2015년 2월 16일날 5,500만원 차용합니다. 채권 최고액 5,500이니까 한 4,000 정도. 그 다음에 2015년 3월 18일날 금 2,200만원. 2,000만원 차용한 거죠. 1,000만원, 3,000, 3,000, 3,000. 얼마입니까? 5,000, 7,000, 8,000, 1억 1,000, 1억 4,000, 1억 7,000. 마지막에 2억 2천. 요거는 이제 대안대출이군요. 실질적으로 이제 1억 5천을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투자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몇 번 차용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안대출은 빼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대안대출은 이걸 차용을 해서 앞에 걸 지우는 거죠. 결국 이제 순위가 좀 변동은 되지만 결국은 이 아파트,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거니까 1억 5천 받고 나머지로 이제 3,500으로 서울로 이사 오면서 그 당시에 서울 최저 임대차 보증금 3,700인가요? 3,400인가? 그거 확보한 거죠. 결국은 부모님 유산을 받아서 이것저것 열심히 해봤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꽃감 빼먹듯이 쫙쫙쫙 해서 결국은 이제 실패 후에 재기를 위해서 파산에 이르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분은 참 어떻게 보면 참 현명한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빨리 접을 줄도 알고 접으면서 아마 덜 손해를 봤겠죠. 그 다음에 집도 빨리 매각을 해서 채권자들 달라붙기 전에 보증금이라도 딱 건지고 이거 다 면책하면
재산 뭐 차량하고 해서 일단 한 4천만 원 정도 확보하잖아요. 그쵸? 그게 뭐 얼마나 시드머니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재개하는데 큰 바탕이 되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진짜 뭐 애들 있는데 방 한 칸이라도 못 얻으면 뭐 어디 눈칫밥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집이라도 일단 뭐 월세는 좀 비싸지만 얻어놓으면 두 배우자하고 배우자 간호사 분이니까 같이 좀 노력을 하면 머지않아 좀 재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